여러분, 이런 주말 잘 큰일이네. 보내셨나요?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아마 있어. 달력 3월 보시면서 3일 전략이 오늘 필요해. 2026년 3월 2일 월요일 3.1절 대체 공휴일이라 우리 증시가 휴장해서 진짜 다행이다 하고 가슴 쓸어내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주말 내내 스마트폰 속보창만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사실 수십 년간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지켜본 입장에서도 이번 주말의 흐름은 굉장히 날카롭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하루 숨을 고르는 동안 밖에서는 그야말로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아쳤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 9시면 그 파도가 고스란히 여의도를 덮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해져야 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자산시장의 어느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는지 짚어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탐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바다 건너 중동에서 터진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대한 충격이 글로벌 자산시장의 톱니바퀴를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생존 전략을 세우는 거겠죠. 왜 자본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 그러니까 Y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정리해보죠. 주말 사이 다들 푸시 알림으로 보셨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대규모 합동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란 국영 언론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오간 수준이 아니잖아요. 중동 패권국의 신정 통치체제, 그 절대 권력자가 외부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의 뇌관이 터졌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한 국가의 핵심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건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란 전역은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고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죠. 당연히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고요. 미군 기지랑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네, 그 파편이 두바이 국제공항까지 떨어지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우회하는 등 중동 하늘길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진짜 무서운 상황인데 사실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미사일 몇 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더라고요. 결국 물류와 에너지의 대동맥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네요. 그렇죠. 벌써 머스크나 하팍로이드 같은 글로벌 초대형 해운사들이 중동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죠. 선박들이 그렇게 우회하게 되면 운송기간이만 몇 주씩 늘어나잖아요.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항로가 길어지면 배를 띄우는 데 드는 연료비,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게다가 배들이 바다에 묶여 있으니 컨테이너선 자체 공급도 턱없이 부족해지죠. 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이 2026년에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네, 이런 공포감이 가장 먼저 문을 연 아시아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어제 이른바 블랙먼데이가 연출된 겁니다. 그 여파가 가장 뼈아프게 나타난 곳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아시아 시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개장 직후에 무려 1,500포인트, 그러니까 2.7%나 폭락하면서 패닉셀링이 쏟아졌잖아요. 종가 기준으로는 1.35% 하락한 58,057선으로 마감하며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장 초반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이 유독 이렇게 취약했던 건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일본 경제가 사실상 엔저를 기반으로 한 수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유가가 달러 기준으로 폭등해버리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기업들의 채산성이 순식간에 박살나는 구조거든요. 니케이 지수의 폭락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공포심 때문만이 아니었군요. 네,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엔저 프리미엄이 유가 폭등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시장에 아주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은 좀 달랐어요. 상해종합지수는 오히려 0.47% 상승한 4,182선으로 마감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중국은 철저한 통제 경제의 특성이 발현된 겁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도 중국 정부 특유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강제로 방어해낸 성격이 짙죠. 그렇군요. 하지만 아시아 전체의 큰 자금 흐름을 보면 신흥국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달러나 금으로 도망가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면 우리보다 몇 시간 늦게 개장한 유럽 증시가 왜 피바다가 됐는지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유럽 증시 낙폭도 장난 아니었어요.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락했고 독일 닥스 지수도 1.72% 빠지면서 24,800선이 붕괴됐잖아요. 유럽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가깝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라는 물류 악몽의 직격탄을 맞는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부품을 받아 완제품을 조립하는 유럽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리면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간신히 금리를 내리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가고 있었는데 해상 운임 폭등으로 인한 제조업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공포를 선반영해서 주식을 집어던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자산시장 지각 변동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에너지 가격이 떠리를 틀고 있네요. 에너지 시장은 지금 거의 이성을 잃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가 8% 이상 폭등하면서 단숨에 배럴당 78달러 선을 뚫어버렸고 WTI 역시 7.5% 뛰어올라 72달러를 넘겼어요. 바클레이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시나리오까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주식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뛰면 물가가 다시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미 연준은 그동안 시장이 애타게 기대해온 금리 인하 카드를 서랍 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는 뜻이군요. 네, 이건 먼 미래의 수익을 끌어와 현재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는 미국 빅테크나 성장주들에게는 밸류에이션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치명타가 됩니다. 자산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거군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국내에서도 1g당 23만 9천 원을 넘어섰어요. 동네 금은방마다 골드바를 사려는 사람들과 이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들을 쭉 분석하다가 정말 흥미로운 디커플링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죠.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패닉장이 오면 가상화폐는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 지수와 동조화돼서 같이 폭락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 엄청난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1% 가까이 오르면서 9,680만 원 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넘칠 때 같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곤두박질 치는 기술주처럼 움직였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사적 상관관계를 완전히 깨버렸죠.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를 실시간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네요. 네, 극단적인 전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중동의 억만장자들이나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요? 무거운 금괴를 트럭에 싣고 국경을 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국경의 제약 없이 그리고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즉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거대 자본들이 지정학적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하고 있다는 거군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는 단순한 투기성 자산을 넘어서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대안 피난처로 시장에서 확고하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국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열릴 우리 한국 증시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뉴욕 증시 상황 역시나 매우 험악합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1.16%, S&P 500이 1.12% 빠지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선물은 1.30%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직전 거래일에 이미 엔비디아가 4.16%나 급락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장주들도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74%까지 튀어오른 게 밸류에이션의 찬물을 쫙 끼얹은 격입니다. 국채 금리가 4%를 위협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무위험 자산인 채권으로 옮기려는 기관들의 스위치를 켜버린 것과 같네요. 네, 바로 그 불똥이 당장 내일 오전 9시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우리 시장에 떨어질 겁니다. 최근 우리 코스피 분위기가 워낙 좋았잖아요. 6천선을 돌파하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찍을 만큼 펄펄 끓었는데 안타깝게도 내일은 개장과 동시에 지수가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개파락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레 겁먹고 도망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수급 데이터를 보면 전장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한쪽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서 무려 23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이 있습니다. 내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명분 삼아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무려 119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의 투자자 예탁금, 즉 든든하게 총알을 장전하고 대기 중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시장을 맹목적으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펀더멘털이 확실하고 글로벌 AI 수요를 꽉 쥐고 있는 우량주들이 외부 악재로 빠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 이걸 박앤세일 기간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동학기미들의 방어력이 절대 만만치 않을 거라는 뜻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거시적 충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늘 훌륭한 매수 기회였음을 우리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이 치열한 공방전에서 한 가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뇌관이 하나 숨어 있죠. 저도 데이터 보면서 좀 철렁했는데요. 바로 32조 원까지 불어난 신용 융자 잔고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자금들이요. 그렇습니다. 만약 내일 시초가부터 지수가 급락해서 시작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을 이유로 강제로 주식을 하한가에 팔아치우는 반대매매가 기계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매매 물량이 다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 장중 변동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심해지겠네요. 네, 내일 오전장은 그 반대매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HTS나 MTS 앱을 켜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은퇴 자금을 굴리시거나 손실 방어가 최우선인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를 위한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을 위한 방어 전술이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현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과감하게 늘리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섣부른 물타기는 금물이다.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포트폴리오에 충격을 흡수할 에어백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H나 원유 관련 ETF 혹은 정유주 같은 해지 자산을 일부 편입해서 주식 하락분을 상쇄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어떤 건가요? 셋째, 변동성 장세에서는 결국 펀더멘털과 배당이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마침 3월은 전통적인 벚꽃 배당 시즌이죠. 코덱스 비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 성장 ETF나 든든한 금융지주사들의 피신해 있으면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배당 수익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올해가 마침 ISA, 즉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도입 10주년입니다. 네, 이런 배당주 투자를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 안에서 세팅해 두시면 세금 방어력까지 더해지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금을 쥐고 금과 원유로 해지하면서 배당으로 버틴다. 아주 명쾌하네요. 네, 보수적인 분들은 이 원칙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들이 피 흘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믿는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내일 이 극심한 변동성을 어떻게 기회로 요리해야 할까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 상황을 블랙 프라이데이 빅세일로 역이용할 담력이 필요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당장 멈출까요? 절대 아니죠. AI 칩에 대한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게 굳건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패닉셀링에 밀려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핵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하루에 마이너스 5%에서 10% 이상 과도하게 폭락한다면 이를 2회에서 3회에 걸쳐 분할 매수하며 모아가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개별 종목의 널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같은 알짜 기업만 모아둔 ETF를 분할로 담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레버리지 관련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방향을 한 번만 잘못해도 계좌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른바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신용 미수나 레버리지 사용은 절대 금물이겠네요. 네, 오직 본인의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비중 내에서만 공격성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와 레버리지 절대 금지.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지킨다면 내일의 폭락장도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쭉 들으셨다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시장의 역학 구조를 이해하고 내 성향에 맞는 무기를 준비해둔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겁니다. 맞아요. 금융시장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와 회복의 무한 반복이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과거 걸프전, 9.11 테러, 그리고 가까이 있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를 떠올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장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은 결국 충격을 흡수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우상향해 왔습니다. 네, 내일 아침 계좌가 파란 불바다가 되더라도 공포에 휩싸여 우량 기업의 주식을 바닥에 헐값으로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공포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이 던지는 물량을 여유 있게 받아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위기는 항상 새로운 부의 이동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통찰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번 중동 사태는 단순히 유가를 올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찔러버렸습니다. 만약 이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장기화되어서 글로벌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강제로 끊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패권의 시대가 강제로 막을 내리는 시나리오군요. 네,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환경단체의 시위나 기후위기 협약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혁명과 관련 인프라 투자를 폭발시키는 거대한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관점이네요. 위기가 만들어낼 다음 시대의 주도 산업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네, 오늘의 위기가 부서진 파편들 사이에서 과연 다음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메가 트렌드는 무엇이 될지 투자자의 예리한 시선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폭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한 발 앞서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그 어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더라도 절대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중심을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일 하루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소음을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만을 꽉꽉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